세계에서 네 번째로 많이 재배되는 오이는 슈퍼푸드라 불릴 만큼 건강에 좋은데요. 하지만 막연히 건강에 좋다고만 생각했지 실제 어떤 효능들이 있는지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오이에는 풍부한 수분과 비타민 K, 피세틴, 리그난 등 몸에 좋은 성분이 풍부해 치매 예방과 항암 효과에 효능이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중장년층에게는 꾸준히 드실 필수 채소로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이런 오이를 생으로 먹어도 좋지만 오늘 소개해드릴 방법으로 드시면 이런 효능을 배로 보실 수 있으니 꼭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또한 오이와 함께 먹으면 궁합이 좋지 않은 음식도 추가로 알아보겠습니다. 오늘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 주시고 좋은 정보 많이 알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건강닥터 박선생 채널을 아직 구독하지 않으신 분들은 구독도 함께 눌러주세요. 오이는 여름철에 더 어울리는 채소인데요. 오이가 우리 몸에 열을 내려주는 찬 성질을 가진 식품이기 때문입니다. 예로부터 오이는 찬 성질 덕분에 일사병을 막는 천연 약재로도 활용되어 왔다고 전해집니다. 오이의 항염, 항암 효과와 치매 효과를 더욱 높일 수 있는 오이 먹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오이를 효율적으로 먹는 첫 번째 방법은 바로 익혀 먹는 방법입니다. 오이의 풍부한 비타민 K와 피세틴 성분은 항암과 항염증 효과가 뛰어날 뿐만 아니라 각종 심장 질환의 위험성도 낮춰주는데요. 비타민 K는 단백질 합성과 혈액 응고, 뼈 성장 등 특히 중장년층에게 꼭 필요한 성분이고, 피세틴 성분은 활성산소와 산화 스트레스를 감소시켜 항암 효과와 신경 보호에 많은 도움을 줍니다. 또한 피세틴은 치매 예방에도 큰 도움을 주는데요. 피세틴은 뇌에서 염증을 억제하는 특정 세포의 활성화를 촉진하여 뇌 건강에 도움을 주기 때문에 치매 예방에도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이런 비타민 K와 피세틴 성분들은 모두 지용성이기 때문에 오이를 생으로 먹거나 무쳐서 먹을 경우 흡수율이 낮은데요. 그래서 오이는 기름에 살짝 볶아서 먹는 것이 비타민 K와 피세틴의 효능을 보기에 가장 좋습니다. 오이를 기름에 살짝 볶으면 지용성 성분들의 체내 흡수율이 최대 7배까지 증가하고 생으로 먹는 것도 맛이 좋지만 이렇게 기름에 볶아도 맛 또한 자극적이지 않고 담백하면서 식감도 좋아 다른 재료들과 함께 반찬으로 활용도 가능합니다. 이렇게 기름에 살짝 볶아서 항염증, 항암 효과를 더 효율적으로 뽑아내서 드시는 것 추천드립니다. 오이를 효율적으로 먹는 두 번째 방법은 오이수로 만들어 먹는 방법입니다. 오이수는 오이 한 개를 얇게 썰고 1리터의 물에 넣어 3시간 정도 우려내면 간단하게 만들 수 있는데요. 1000이렴 1티스푼 정도를 추가하면 삼투압 현상에 의해 오이의 성분이 좀 더 우러나오게 됩니다. 오이수를 하루에 한두 잔 정도 꾸준히 마신다면 항산화 효과는 물론 뇌 건강과 치매 예방에 큰 도움이 됩니다. 오이수를 만들 때 오이는 껍질을 벗기지 않는 것이 좋고 특히 꼭지 부분은 버리지 말고 같이 넣어주는 것이 좋습니다. 오이 껍질과 꼭지의 풍부한 쿠쿠르비타신과 리그난 성분은 돌연변이 세포 분열을 일으키는 특정 분자를 차단해 암 예방에 효과적이기 때문입니다. 항암 효과가 있는 이러한 성분들은 껍질과 꼭지 부분에 더욱 풍부하므로 오이를 모두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오이수를 마실 때 견과류를 한두 개 같이 먹으면 좋은데요. 말씀드렸듯이 피세틴은 지용성 성분이라 오이수로는 흡수율이 낮을 수 있는데 견과류를 같이 먹으면 견과류의 불포화 지방산으로 인해 체내 흡수율을 높일 수 있습니다. 또한 오이 자체로도 좋은 채소지만 레몬을 오이수 만들 때 같이 첨가하면 수분 보충과 디톡스에 시너지 효과가 나는데요. 레몬처럼 신맛 나는 새콤한 음식을 먹으면 몸속에서 좋은 수분이 만들어지고 수분이 밖으로 새어나가지 않도록 수렴하는 작용을 하기 때문에 오이와 레몬을 같이 먹으면 탈수를 예방하는 데 시너지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오이를 효율적으로 먹는 세 번째 방법은 토마토 오이 냉국으로 만들어 먹는 방법입니다. 오이를 오이 냉국으로 먹을 때 토마토를 넣어 만들어 먹으면 더욱 좋습니다. 토마토는 오이에 없는 라이코펜이 풍부하여
노화 예방과 혈액순환 개선 및 피부 건강도 지킬 수 있습니다. 라이코펜은 항암 효과와 항염 효과가 모두 뛰어나 오이와 궁합이 좋은데요. 특히 전립선암과 유방암, 대장암 등 호르몬 관련 암 예방에 효과가 좋다고 합니다. 또한 라이코펜은 혈압을 낮춰주고 심혈관 질환을 예방하고 유해산소를 효과적으로 제거해줍니다. 오이 또한 풍부한 칼륨이 함유되어 있는데 칼륨은 체내 나트륨과 노폐물을 흡착해 소변으로 배출해줍니다. 그렇기에 혈관의 탄력성을 높여주고 혈압 안정화, 뇌동맥류 혈관 질환 예방에도 효과적이니 토마토와 오이의 궁합을 추천드립니다. 반대로 오이와 궁합이 좋지 않다고 알려져 있는 식재료가 있는데요. 바로 당근입니다. 당근에는 비타민C를 산화시키는 아스코르브산 산화효소인 아스코르비나아제가 들어있어 오이의 비타민C를 산화시키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당근과 오이는 함께 먹으면 안 될까요?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산화된 비타민C가 몸에 꼭 나쁜 것은 아니기 때문인데요. 산화된 비타민C 또한 우리 몸은 정상적인 생리 조건에서 상호 전환하여 사용되기 때문입니다. 한마디로 어떤 형태로 섭취해도 비타민C는 제 역할을 할 수 있다고 하는데요. 그럼에도 같이 드시면서 좀 아쉬운 생각이 드실 수 있는데 그럴 경우에 이 아스코르비나아제는 산에 약하기 때문에 오이와 당근을 함께 드실 때는 식초를 첨가하는 것이 좋습니다. 식초의 유기산 성분이 아스코르비나아제를 중화시켜 오이의 비타민C 파괴를 막아주게 됩니다. 그리고 오이는 찬 성질이므로 소화기관이 약한 경우 하루에 1개 정도로 섭취량을 조절해야 하고 칼륨이 풍부해 신장 질환이 있는 경우에는 주의해야 합니다. 오늘 말씀드린 내용을 정리해보자면 오이를 먹는 방법 3가지 말씀드렸습니다. 첫 번째는 오이의 지용성 영양분 흡수율을 높이기 위한 익혀서 먹는 방법이고 두 번째는 간편하게 마실 수 있는 오이수, 레몬과 곁들여 먹으면 좋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마지막으로 토마토 오이 냉국으로 만들어 먹는 방법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이렇게 오늘 설명드린 내용 꼭 기억해 주시고 꾸준히 실천하셔서 매일매일 건강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주변의 소중한 사람들에게도 공유해 주세요. 구독과 알람 설정을 해주시면 다음번에도 유익한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 오이에 대해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의 영상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